일본의 추가 경제 침략의 분야로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 금융 이용자와 중소기업 이용자에 대한 방어 대책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크합니다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이시죠. 조성묵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 지냈습니다. 여러 일이 있어서 나름 또 바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니까. 예. 이 분야 일본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서 최악의 순간에는 금융시장도 흔들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에 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 금융시장을 한국의 금융시장을 흔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라 그렇다 치고 지금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서민 금융에 많이 침투해 있죠. 지금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들어왔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서민금융 시장에는 사실 그 외환위기 직후에 네. 우리가 이제 98년도에 이자자금법이 폐지되면서 예. 이제 대부 1분기에 그때는 사채업자죠. 예. 사채업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002년에 이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사실은 이제 부실저축은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걸 이제 인수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계 업체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상 뭐 그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79개 중에서 이제 11개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그 규모는 어쨌든 그 60조 원 정도의 그 시장 중에서 한 19%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8,310개 중에서 이제 일본계가 19개 됩니다. 숫자는 예. 얼마 안 되는데 네. 약 그 대출 규모는 7조 원 정도. 아. 그래서 업권 전체 대부 자산 뭐 17조 원의 약 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에 작업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부업체들 이 여신 회수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저축은행이 이제 일본계가 4개 들어와 있고 예. 뭐 대부업체가 19개사가 들어와 있는데 저도 뭐 이제 시장 점검을 위해서 이제 사실 통화도 다 해보고 했습니다만 네. 이분들이 이제 나가지 않는 게 사실 들어온 게 있어야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차입한 금액이 없습니다. 네. 일본에서 빌려온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 우려는 이제 별로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 저축은행이 이제 빠져나간다 할 경우에는 자본금 감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본금 감자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예. 아니면 이제 그냥 나가지 못할 거고 팔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요. 예. 이런 절차들이 쭉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팔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고요. 예. 뭐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사는 이미 3월부터 이제 자체 사정으로 지금 신규 대출 안고 있고 나머지 큰 것들 있다 해봤자 이제 그분들도 다 2024년까지는 이제 또 대부업을 접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자금을 회수해서 나갈 확률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분들이 이제 그걸 거기 대출을 뭐 우리가 불매운동 하듯이 대출 안 받고 예. 빌려도 안 갚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거는 우리 국내 금융사들이 또 돈을 다 빌려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잘못됐을 때 피해는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 업체가 들어와 있는 일본 저축은행, 일본계 금융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금융사가 돈을 빌려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일본에서 차입한 게 아니고 예. 우리 금융사들이 빌려준 돈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에는 그 자금을 회수하고 그럴 우려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일본에서 경제 침략의 추가 전략으로 국내 한국의 금융시장을 흔든다. 그러면은 어디가 좀 위험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면 뭐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67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일본에서 투자된 그 자산이. 근데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체 글로벌 은행 그 347조 원 중에서 한 15.6%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보면 대민간 쪽이 이제 한 75%, 예. 그 공공 쪽이 이제 한 15% 정도 되고 은행 쪽이 한 12%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보면 민간 쪽이라 해봤자 이제 대부업이나 뭐 이런 데인데 서민금융 부분에서는 네. 흔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대부업 등록하고 할 때도 지켜봤고 네. 저축은행이 들어올 때도 지켜봤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자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를 거의 막았어요. 예. 그래서 대부업을 한다고 이제 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 신고를 할 때도 네. 대부업을 한다 그러면 돈을 못 가지고 가라 해서 결국 무역업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돈을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를 먼저 공략하냐 그러면 뭐 들어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15.6%라고 하지만 예. 그 금액들이 이제 뺄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금융 쪽에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때 보면 그 일본 투자액이 한 40% 비율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 글로벌 그 은행들 중에서 40% 비율을 차지했을 때 제일 먼저 일본이 나갔단 말입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데 지금 그 외환위기 그 97년도 사정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이 안 돌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융 쪽에 큰 우려는 없어요. 다만 예. 이제 이게 이제 사태가 오래 가가지고 뭐 무디스나 이런 데 신용평가 등급이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등급이 떨어졌을 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동반 그 이탈할까봐 우리가 세심하게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예. 우리나라 사정을 잘 대응하고 있는 사정을 정확히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4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대부업체는 19개입니다만 이 저축은행 4곳 이 어딘지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가장 그 큰 게 이제 SBI 저축은행이라고 예. 그게 이제 업계 1위인데요. 그 같은 경우는 업계 1위라면 저축은행 업계에서 1위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부실저축은행 정리할 때 예. 2대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다가 이제 인수를 해준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뭐 1조 한 3천억 가까운 돈을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었죠. 네. 하고 지금 뭐 저 배당 받으려면 아직도 많은 이익을 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데도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도 못 뺐는데 네. 빼가지고 나갈 우려는 없고요. 네. 나머지 뭐 이제 좀 작은 것들입니다. 예. 그 OS 저축은행이니 뭐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군요. 대부 쪽에서 대표적인 데는 어디입니까? 대부 쪽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이제 가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뭐 러시앤캐시 예. 계열 그 대부업체인데 거기는 이제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2024년까지 이제 대부업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자금을 빼거나 영업을 그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는 일본에 특히 이제 서민금융으로 들어와 있는 서민과 접점이 많은 그런 저축은행이라든 대부업체 쉽게 빠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중소기업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일본계 그 은행으로부터 그 빌린 돈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그 기업 대출보다는 네. 그 개인 대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저축은행에서 빌린 규모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의 그 서민금융 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
이 금융, 네. 이 돈줄 관리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비상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구축해 가지고 금융위 그 사무처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예. 그 서민금융 금융 부분 비상 대응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시장 그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상황 점검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기업의 이제 기업 피해 현황이라든가 자금 상황 파악을 위한 이제 피해 기업 전담 작업반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애로 상황을 듣고 자금 지원을 주선하기 위한 현장 지원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태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네. 그럴 때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발빠르게 7월 25일부터 사실은 현장 지원반은 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정부에서 또 대책에 대한 그런 발표도 했고, 이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금융 지원은 세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존 차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갚으러 가면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못 갚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입금을 이제 보증이나 그 차입금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거. 예.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이분들이 또 겪을 수 있는 거는 유동성입니다. 예.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면 유동성 문제로 이제 어려워질 수 있게 유동성 지원 문제. 네. 세 번째는 이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시켜야 됩니다. 예. 경쟁력 그 제고 지원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만기 연장 부분은 세부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일본에 지금 수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이제 이미 그 수출을 했거나 예. 수입을 했거나 또는 구매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 두 번째로는 아직 수입은 안 했지만 예. 그 수입 구매 예정 기업, 뭐 계약이 체결돼 있다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피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런 기업들과 그 연관된 기타 피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만기를 일괄해서 1년간 이제 연장을 해줍니다. 예. 근데 보증도 연장을 해주고 대출 해소도 연장을 해주고요. 이제 일단 정책 그 금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예. 나머지 이제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보증을 연장해주면 당연히 대출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부실기업으로 이제 판정이 됐거나 예. 뭐 폐업이나 휴업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해당 은행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서 해줄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유동성 공급인데요. 네. 유동성 공급은 자금 애로를 이제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지원을 위해서는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해주는데요. 정책금융기관 우리가 뭐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이제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여신이나 보증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책금융기관에 이제 기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 그 다음에 이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 다만 그 이제 수출은행이라든가 무역보험공사의 이 수입 다변화, 우리가 네. 지금 수입을 다변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수입 다변화 지원은 예외적으로 이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총 그 2.9조 원을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3.8조 원을 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지원을 해서 예. 약 6조 원의 그 신규 자금이 공급이 됩니다. 예. 아울러서 그 수출 그 규제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소재 부품 산업 등 그 전반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가능액이 한 29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좀 신속히 풀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끊고 네.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금융 부문 비상 대응 TF 여기는 꼭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기업 전체를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그런 TF가 되겠고요. 예. 금융지원 방안 중에 차입금 만기 연장은 역시 대기업도 포함이 되고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 기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 실적을 보유한 네. 다시 말하면은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네. 유동성 공급 확대는 대기업은 제외가 되고 네.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예. 특별히 이제 수입 다변화라든가 네. 이런 전략에 의한 것만 정책 그 금융기관, 예, 무역보험공사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셋째 방안으로 그 경쟁력 제고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국내 소재 부품 산업 분야에 자체 예.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산업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설비 투자, R&D, M&A 등을 다각도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우선 그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 필요하고 예. 또 이제 보증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그 M&A 지원, 마지막으로 이제 상생 협력 지원 이렇게 네.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총 16조 원을 활용해 가지고요. 예, 산업 구조 그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R&D 기업 등 그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이 중점 지원하는 그 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서 예. 1.5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M&A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획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M&A 그 지원을 하는데 이 인수자금으로 그 2.5조 원 이상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원활하게 위해서는 그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그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해 가지고요. 예, 그 기업 간 그 협업을 통해서 M&A 성사를 적극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생 협력 지원은 지금 그 대기업의 출자 자금 등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이제 그 자회사라든가 관계사 네, 이런 데들의 그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예, 특히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이 정책 금융기관 등이 이제 그 만기 연장이라든가 그 신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해도 위에서는 하라고 해도 이게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책임을 묻거든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물으면 밑에 담당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네,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무리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한 집행을 하다 보면 고의 중과실이 아닌 네. 실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책임 묻지 않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숨통을 틔워주고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집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봐도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서민금융연구원을 이끌고 계시고 또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뛰어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은 후에 혹시 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지금 서민금융연구원이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좀 의뢰를 하거나 이런 부분 고민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아직은 이제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예. 아직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피해를 막바로 느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3주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말의 기대감 예. 이런 것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직접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금융 쪽에서는 뭐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급박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금융 쪽 하나만 보면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나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됐을 때
됐을 때 일본 자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전체적인. 자금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예. 다른 나라 자금들이 다른 국가 자금들이 예. 동반 인출하지 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제 또 상황이 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금융 어떤 우려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대책 위에 또 향후에 또 추진될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대책에서 그 효과를 이제 보면서 예. 사실은 그 추가적으로 그 확대 조짐을 보일 때는 공급을 더 확대한다든가 예. 그래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확대할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그 위기를 많이 극복한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어요. 예. 사실상 그래서 2008년 외환 그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97년도에 외환 위기 때 예. 워낙 그 센 그 학습 효과가 있었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단결을 하면 이 위기는 잘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기는 기회고요. 절망한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겠죠. 있어도. 전화위복 기회를 예. 삼아서 이 산업구조 개편이 제대로 돼서 정말 이 냄비처럼 뜨겁게 끌다가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예.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예.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저축은행 파동 2011년, 12년도였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또 당국의 책임자로 계셔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실 텐데 일단 우리가 희망을 갖고 좀 단결해서 이 위기를 좀 넘겨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